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관건은 어디냐면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공범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네. 아니면 또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그게 중요한가요? 예, 만약에 공범이라면은 사실 뭐 법률적으로 보면은 기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어떤 뭐 정무적인 이런 이유에서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을 거는 같아요. 뭐 부부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어차피 또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일 테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예. 김윤옥 씨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떡해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명품백을 받은 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에요. 여러 건. 그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이팔성이 줬다는 백 2개 있잖아요. 그 백 2개 하나는 뭐 1억인가 뭐 이렇게 돈 액수도 1억 3억 너무 헷갈리시죠. 근데 그 명품백 2개와 지금 나오는 이 명품백은 별개입니다. 명품백이 이 양반은 뭐 보통 요즘에 여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고 다니는 있죠. 그거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고 네. 그 중에서도 비싼 거. 주로 이제 에르메스 같은 거. 그리고 사위가 사줬다는 노란 백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등장했었어요. 의원님 백은 뭐예요? 궁금해요. 저요? 나 어디 갔지? 어디다 놨지? 차 안에 있나 보네요. 우리 딸이 사다 줬어요. 구리 시장 가가지고. 그런데 제가 들면 다 명품인 줄 알아요. 솔직히 명품 백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제가요. 한두 개는 있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가방을 샀어요. 2만 원을 주고. 그런데 그게 명품백이었어요. 다스. 닥스? 닥스? 그건 명품 아닌가요? 그래갖고 그 2만 원짜리였어요. 의원님이 보기에 명품, 김윤옥이 보기에는 중저가 상품. 아니요, 그거 아름다운 가게에서 2만 원 주고 샀어요. 중저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0,000원 주고 샀어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냥 보니까 들기가 편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10,000원짜리를 들고 제가 이렇게 19대 국회 때 국회에 나갔는데 갑자기 그 행정실에 있는 사람이 달려오더니 의원님 명품백 사셨네요. 그래.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름다운 가게에서 10,000원 주고 샀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언론이 의원님이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샀다 그러면 그게 안 통할 거니까 그걸 들지 말래요. 아니 뭐 닥스가 무슨 닥스는 명품 아니거든요. 누가 그걸 명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쨌건 그 정두원의 경천 동지할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하나 나온 거죠. 지금 경천 동지할 하나가 명품백에 3만 달러 들어있었다. 예. 그래갖고 각서 나왔다. 지금 그거 하나 나온 거죠. 이야기는 서울신문하고 뭐 JTBC 등의 보도로 웬만큼 다 나갔고요. 네. 우리 뉴스로도 내보내서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명품백을 받아가지고 약속을 지켜라 뭐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명박 자기는 여기저기서 돈 받잖아요. 근데 흔적이 안 남게 받는 방법이 있나 보죠. 근데 철없이 김윤옥 여사가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된 거를 외국에 있는 교포 언론사가 취재하겠다고 보도하겠다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정두원 이런 사람들이 무마한 거잖아요. 근데요, 그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는 뭡니까? 2,800만 원인가 받고 기사 쓸라다 안 쓴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관련돼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서울신문 인터뷰한 거를 봤거든요. 네.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누가 또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하면서 이제 와서 뭐 후회하는 듯한 이런 인터뷰를 해요. 후회가 되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저 사람 네.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네. 다 알고 있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와서 뭐 교포분이나 이런 분들 중에 보면은 뭐 미시 USA처럼 정의롭고 건전하신 분도 있지만 교포 중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 박정희 시대에 건너가서 굉장히 이명박근혜스러운 분들도 꽤 있다.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자기들 보수 우파라고 네. 불리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줄 서가지고 이렇게 선물 공세하고 이권 바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이번에요. 이시영 씨 6억 4천만 원 강남 아파트 전세금 있잖아요. 그게 드디어 밝혀진 걸까요? 그게 추측이 많았어요. 이게 국정원 특활비다. 이상은이 준 거다. 막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팔성한테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팔성이 김윤옥 여사에게 5억 원을 전달했고요. 그 5억 원이
시영 씨의 전세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대요. 근데 이상한 건요. 왜 꼭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냐고 6억 4천만 원을 돈도 많으면서 다 기부해서 다 기부해서 나는 돈이 없어. 아니 67억을 형이 빌려주는데 그 형한테 조카 전세 자금 달라고 하면 되지. 67억은 빌린 건 맞는데 이자는 안 준 게 맞다. 뭐 이런 식이고. 아우, 지금 뭐 이상주가 이팔성한테 돈 받은 게 총 22억이고요. 네. 그 중에 5억 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네. 돈은 수표여가지고 그 이시영의 아파트 전세금을 얻는데 쓰였다. 뭐 이렇게 드러난 상황인데 네. 이거 보면은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쌓아둔 돈은 꺼내기가 싫어요. 왜냐면 계속 돈이 들어오거든. 그 돈 받아가지고 그때 급한 대로 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다 기부해가지고 우리는 돈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변호사비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해가 가요. 당연히 이거. 왜냐하면 가죠. 변호사비가 지난번에 그 유영아가 30억 박근혜한테 음. 받은 게 뭐 변호사비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변호사비 쪼로 뭐 이렇게. 그럼 변호사비가 한 30억 정도 되면 아들 전세자금 할 때도 6억 4천만 원인데 5억을 이팔성한테 받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비를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보유 재산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차명 재산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딘가 있다니까요. 땅속 파보면 수십억 있어요. 그런데 그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숨어 있는 걸 가져오건 영화 같은 비밀 금고에서 돈을 가져오건 적어도 10억, 20억이 만약에 어디서 났다. 그러면 출처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있었죠. 그게 정확한 말이죠. 그렇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 변호사비를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저는 그런 예상 해봤거든요. 김백준이네 이런 사람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네. 강훈 같은 지금 현재 이명박 변호사들이 조만간 이명박 욕하면서 변호사 안 하겠다고 나올 거예요. 너무 변호사비 짜게 줘서. 그 스타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재산이 없다는 건 또 추징금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고 순식간에 뭐가 나오면 또 어디서났냐 할 거고 이명박 출두할 때 자택이 왔던 자들이야 사실 쭉정이들이어서 이명박한테 기시백을 빌려줄 만한 능력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변호사비가 없는 거 맞네요. 지금 보니까 없네요. 예. 어쨌건 변호사님들도 조만간 김백준, 김희준 같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그리고 김백준 씨가 지금 저런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비슷한 이유랍니다. 퇴임하고 정말 안 챙겼대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격이 그래요. 왜 그건 낙검수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개고기를 먹는데 자기 것만 시켜 먹더라. 그런데 이제 이게 백이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로 등장하니까 어떤 경우는 그 백 안에 돈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공방도 있고요. 이제 보도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 땐 있었는데 올 때 없었던 거죠. 기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그렇게 돈 긁어모을 그 시점에 김윤옥 씨한테 백 하나가 오면 그게 선물로 보이겠어요? 백을 가득 채워줘야지 뭔가로. 그 3억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돌려줄 때 보니까 빈 백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다투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대신 그 출석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장 실질 심사니까 실질 심사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차이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절차가 있냐면은 예.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속 대상이 되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사실관계가 사실인지 여부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만약에 검찰 측에서 출석을 하게 되면 검사가 그리고 네. 변호인이 이 그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의견을 진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검찰 측에서 이제 발부해야 된다 그러고 변호인 측에서는 기각해야 된다 그러고. 예. 근데 이제 그 앞에 하게 되는 피의자 신문만 생략이 되고 양쪽의 의견만 진술하고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 다르게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네, 원래 그게 법정 용어입니다. 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정식 용어입니까? 예, 정식 용어입니다. 네. 아, 그럼 좀 더 그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피의자 신문의 주된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먼저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이 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네. 예, 그걸 먼저 묻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로 하여금 본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하는 그런 의견 진술 기회를 준 그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면 그 피의자가 이 신문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가 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예. 원칙적으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가 출석하냐 불출석하냐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원칙적으로 이 신문 절차에 회부를 하게 되면은 구인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해야 되니까요. 아, 그러면 그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예. 이제 과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걸 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본인은 이제 자기 발로는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예. 구인장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그 사저에 가서 강제로 이제 끌고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이 빚어져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비침으로써 어떤 탄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그 모양을 연출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불출석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러니까 구인장을 집행하는 쪽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해서 구인장 집행을 않고 그냥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그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네.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네. 그러면 그 집으로 가서 이제 강제 구인에 들어가서 예, 구치소로 그때 끌고 간다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세요. 모르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 제도의 요체는 피의자로 하여금 자신의 방어 논리를 그 판사한테 개진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남아 있는 건 수사 기록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수사 기록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요체거든요. 결국 피의자의 진술이라는 것이. 예. 거기에 이제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조사를 하게는 돼 있지만 사실 피의자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강하게 또 자세하게 기재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피의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불리하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불출석하겠다고 밝혔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발부 여부를.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그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쪽으로요. 거의 100%에 가깝다고 단언을 하시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한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알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은 과연 이제 검찰에서 얼마나 이 범죄 사실을 소명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동안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이 측근들의 진술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보면 증거들은 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그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삼성 측의 이학수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정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냈다고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범죄 사실 소명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가서 이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네. 지금 이 부분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은 이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객관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높은 형이 선고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주 우려도 충족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따질 필요 없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최강욱 변호사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지금 계속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기초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최강욱 변호사는 구속 여부는 모르겠으나 기소는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관건은 어디냐면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공범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네. 아니면 또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 그게 중요한가요? 예. 예, 만약에 공범이라면은 사실 뭐 법률적으로 보면은 기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어떤 뭐 정무적인 이런 이유에서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을 거는 같아요. 뭐 부부니까 어차피,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어차피 또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일 테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예. 그걸 눈 감을 수는 그 없다. 그거는 그렇죠. 그 부분은 뭐 남편이 뭐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된다 그래서 빼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한 30초 남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명품 백 받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공범 관계에서 나온 걸로 봐야 됩니까? 단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운데. 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좀 힘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진술의 내용으로 보면 네. 단독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요. 예. 네, 아무튼 지금까지 질문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기초해서 드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뭐 이건 뭐 만약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 구체적인 뭔가를 갖고 하는 건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일단 그냥 말줄임표로 그냥 가름하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관련돼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서울신문 인터뷰한 거를 봤거든요. 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가 또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하면서 이제 와서 뭐 후회하는 듯한 이런 인터뷰를 해요. 후회가 되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저 사람 네.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네. 다 알고 있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와서 뭐 교포분이나 이런 분들 중에 보면은 뭐 미시 USA처럼 정의롭고 건전하신 분도 있지만 교포 중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 박정희 시대에 건너가서 굉장히 이명박근혜스러운 분들도 꽤 있다.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자기들 보수 우파라고 네. 불리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줄 서가지고 이렇게 선물 공세하고 이권 바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번에요. 이시영 씨 6억 4천만 원 강남 아파트 전세금 있잖아요. 그게 드디어 밝혀진 걸까요? 그게 추측이 많았어요. 이게 국정원 특활비다. 이상은이 준 거다. 막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팔성한테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팔성이 김윤옥 여사에게 5억 원을 전달했고요. 그 5억 원이 시영 씨의 전세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대요. 근데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관건은 어디냐면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공범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네. 아니면 또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그게 중요한가요? 예, 만약에 공범이라면은 사실 뭐 법률적으로 보면은 기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뭐 정무적인 이런 이유에서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을 거는 같아요. 뭐 부부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어차피 또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일 테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김윤옥 씨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떡해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명품백을 받은 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에요. 여러 건. 그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이팔성이 줬다는 백 2개 있잖아요. 그 백 2개 하나는 뭐 1억인가 뭐 이렇게 돈 액수도 1억 3억 너무 헷갈리시죠. 근데 그 명품백 2개와 지금 나오는 이 명품백은 별개입니다. 명품백이 이 양반은 뭐 그 사람이 언론이 의원님이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샀다 그러면 그게 안 통할 거니까 그걸 들지 말래요. 아니 뭐 닥스가 무슨 아이고 닥스는 명품 아니거든요. 누가 그걸 명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쨌건 그 정두원의 경천 동지할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하나 나온 거죠. 지금 경천 동지할 하나가 명품백에 3만 달러 들어있었다. 예. 그래갖고 각서 나왔다. 지금 그거 하나 나온 거죠. 이야기는 서울신문하고 뭐 JTBC 등의 보도로 웬만큼 다 나갔고요. 네. 우리 뉴스로도 내보내서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명품백을 받아가지고 약속을 지켜라 뭐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명박 자기는
여기저기서 돈 받잖아요. 근데 흔적이 안 남게 받는 방법이 있나 보죠. 근데 철없이 김윤홍 여사가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된 거를 외국에 있는 교포 언론사가 취재하겠다고 보도하겠다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정두원 이런 사람들이 무마한 거잖아요. 근데요, 그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는 뭡니까? 2,800만 원인가 받고 기사 쓸라다 안 쓴 사람 한 건요. 왜 꼭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냐고 6억 4천만 원을 돈도 많으면서 다 기부해서 다 기부해서 나는 돈이 없어. 아니 67억을 형이 빌려주는데 그 형한테 조카 전세자금 달라고 하면 되지. 67억은 빌린 건 맞는데 이자는 안 준 게 맞다. 뭐 이런 식이고. 지금 뭐 이상주가 283한테 돈 받은 게 총 22억이고요. 네. 그중에 5억 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네. 돈은 수표여가지고 그 이시영의 아파트 전세금을 얻는데 쓰였다. 뭐 이렇게 드러난 상황인데 네. 이거 보면은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쌓아둔 돈은 꺼내기가 싫어요. 왜냐면 계속 돈이 들어오거든. 그 돈 받아가지고 그때 급한 대로 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다 기부해가지고 우리는 돈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변호사비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해가 가요. 당연히 이거. 왜냐하면 가죠. 변호사비가 지난번에 그 유영아가 30억 박근혜한테 받은 게 뭐 변호사비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변호사비 쪼로 뭐 이렇게. 그럼 변호사비가 한 30억 정도 되면 아들 전세자금 할 때도 6억 4천만 원인데 5억을 이팔성한테 받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비를 어딘 보통 요즘에 여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고 다니는 있죠. 그거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고 네. 그 중에서도 비싼 거. 주로는 이제 에르메스 같은 거. 그리고 사위가 사줬다는 노란 백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등장했었어요. 의원님 백은 뭐예요? 궁금해요. 저요? 나 어디 갔지? 어디다 놨지? 차 안에 있나 보네요. 우리 딸이 사다 줬어요. 구리 시장 가가지고. 그런데 제가 들면 다 명품인 줄 알아요. 솔직히 명품 백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제가요 한두 개는 있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가방을 샀어요. 2만 원을 주고. 그런데 그게 명품 백이었어요. 득템. 다스. 다스? 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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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명품 아닌가요? 아이, 그래갖고 그 2만 원짜리였어요. 의원님이 보기엔 명품, 김윤옥이 보기에는 중저가 상품. 아니요, 그거 아름다운 가게에서 2만 원 주고 샀어요. 중저가잖아요. 그래서 저가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10,000원 주고 샀어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냥 보니까 들기가 편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10,000원짜리를 들고 제가 이렇게 19대 국회 때 국회에 나갔는데 갑자기 그 행정실에 있는 사람이 달려오더니 의원님 명품백 사셨네요. 그래.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름다운 가게에서 10,000원 주고 샀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